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올해 75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오전 10시 23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화면을 보니 발신번호가 이상했습니다. 02-3480-2000 서울중앙지검 대표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 김철수 검사입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라니? 나는 평생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검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사님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도 피해자십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여사님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불법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으로 지금까지 3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습니다. 3억 원?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여사님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면 여사님은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공범이라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여사님 통장에 있는 돈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여사님 계좌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3,2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나중에 요양원 갈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급파하겠습니다. 그분이 여사님 통장을 안전하게 보호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빨리 해결하면 되겠구나. 언제 오시나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겁니다. 그동안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범죄 조직이 여사님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 누설로 여사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40분.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할머니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더라? 서랍을 뒤져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11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할머니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머리, 검은 정장, 넥타이.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증. 사진도 붙어 있고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검사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여사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서요. 일단 통장과 도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했다가 수사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 통장을 맡긴다고? 그런데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관 확인서입니다. 여사님이 서명하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보관합니다.
서류에는 그럴듯한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도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영자.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통장과 도장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준비해둔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호 조치를 위해서요.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0815입니다. 남자가 휴대전화에 메모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3일 후에 검사님께서 직접 연락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가족한테도요.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안전하겠지. 그날 오후,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녁 6시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아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새벽 2시. 할머니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앵커의 말에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직접 집으로 찾아와 통장을 받아가는 수법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장을 받아간다고? 설마. 아니야. 그분은 신분증도 보여줬는데.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아들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말이야. 오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전화를 들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할머니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사기라니. 내가 당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3,200만 원 전액이 출금되었네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200만 원. 평생 모은 돈. 60세부터 15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모은 돈. 밥을 굶어가며 모은 돈. 겨울에 난방을 아껴가며 모은 돈. 손주들 용돈도 못 주면서 모은 돈. 아프면서도 병원 안 가고 모은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돈 찾기는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돈을 빼돌렸을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들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600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23억 원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43%가 60대 이상입니다. 범인들은 왜 시니어를 노릴까요? 첫째,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둘째, 착하고 순수합니다. 공공기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셋째, 혼자 판단합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넷째, 불안에 약합니다.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흔들립니다. 범인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김영자 할머니 같은 분이 하루에 수십 명씩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거짓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전화로 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입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통장 달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둘, 공공기관 직원이 집에 찾아온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여러분 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은 위조할 수 있습니다. 셋, 비밀로 하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진짜 수사라면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사기꾼의 전략입니다. 넷,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그 기관에 전화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중앙지검 전화번호를 검색하세요. 거기 나온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다섯,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협박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하루 기다려도 됩니다. 여섯,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꼭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누구에게든 말하세요. 나는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사기당하는 게 훨씬 더 속상합니다. 일곱, 이상하다는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60년, 70년 인생 경험을 믿으세요. 그 직감이 당신을 지킵니다. 여덟,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요. 경찰도, 검사도, 은행 직원도 비밀번호를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홉, 현금을 인출해서 누군가에게 주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요.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의심이 들면 112로 전화하세요. 경찰이 바로 확인해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할머니는 요양원 갈 돈이 없어졌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밤마다 자책하며 잠 못 이룹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후회하며 사십니다. 3,200만 원을 잃은 것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김영자 할머니가 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친구분들은 아십니까?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십니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이웃이 지금 이 순간 전화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알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도 통장 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집에 와도 통장 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경찰이 와도 통장 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교묘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납치 사기. 엄마, 나 사고 났어. 합의금 보내줘. 이런 전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꼭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